아침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정말 고통스러우시죠? 이 고통을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병원뿐이라 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랑 체충격파 등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받아봐도 좋아지는 건 잠시뿐이고 결국 다시 아침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열심히 진료받으면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병원 치료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여러 정보들을 알아보고 실천을 한 끝에 현재는 정말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족저근막염을 극복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된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저의 노하우들을 알아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사지를 시작해줄 텐데요. 다들 아시는 공 굴리기입니다. 하지만 보통 공을 굴리실 때는 앉아서들 많이 하실 텐데 진짜 제대로 된 마사지를 하려면 서서 하셔야 합니다. 자극의 정도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용할 공은 골프공, 테니스공, 마사지볼 다 상관없지만 저는 마사지볼이 가장 나아서 마사지볼로 하겠습니다. 공을 밟은 후에 무게를 발에 실어주세요. 여기서 공의 무게를 잘 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게를 실으면 실을수록 발바닥에 더 강한 자극이 오니 이 상태로 앞뒤로 30초간 굴려줍니다. 이 마사지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발바닥에 염증이 있는 부위는 피해서 해주시고 너무 아프면 발바닥에 실은 무게를 좀 풀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저는 폼롤러로 하는데 없으면 공으로라도 해주세요. 제가 폼롤러로 하는 이유는 공보단 자극이 확실하고 자세 잡기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할 때 좀 더 넓은 부위로 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폼롤러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폼롤러에 종아리를 올려주고 발목 위에 반대편 다리를 올려줍니다. 그 다음 손을 엉덩이 옆에 놓은 후에 손바닥으로 지지해서 엉덩이를 들어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종아리를 앞뒤로 굴려주세요. 이 앞뒤로 굴릴 때는 상체를 이용해서 굴리는 게 아니고 상체는 고정시킨 다음에 무릎을 이용해서 굽혔다 폈다를 하면서 굴려주세요. 좀 힘드신 분들은 한 다리만 올려놓고 하셔도 됩니다. 주의사항 아킬레스건까지가 아닌 종아리의 3분의 2 정도만 마사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굴리다 보면 통증이 좀 느껴지는 뭉친 부위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는 다리를 양옆으로 돌리면서 풀어주세요. 이 종아리 마사지는 딱히 정해진 시간보다는 해당 부위의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만 해주세요. 족저근막염인데 왜 종아리까지 마사지를 해야 하는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발 뒤꿈치뼈를 기준으로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이 이어져 있는데요. 사람이 보행 시에 족저근막이 늘어나는데 이때 아킬레스건도 같이 늘어나 줘야 합니다. 아킬레스건이 늘어나지 않으면 족저근막이 더 늘어나게 되어 찢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족저근막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과 종아리 둘 다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통해서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사지를 해줬으니 스트레칭을 통해서 늘려줘야 하는데요. 발바닥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발바닥 스트레칭은 무릎을 꿇으신 후에 발가락을 꺾어주는데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내려주면서 발 뒤꿈치 쪽으로 앉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하중이 실리게 됩니다. 이때 포인트가 상체가 뒤로 갈수록 하중이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발바닥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세로 30초간 유지해주세요. 이 스트레칭을 하시다가 발바닥 통증이 좀 심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시면 하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을 진행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오늘은 수건으로 하는 종아리 스트레칭을 할 텐데요. 앞꿈치 쪽에 수건을 걸어주신 후 당겨주시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릎을 꼭 핀 상태로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굽혀서 한번 해보시면 종아리 쪽에 자극이 잘 안 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좀 들어주시면 스트레칭이 더 잘 됩니다. 이 스트레칭도 마찬가지로 양쪽 30초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완을 시켜주었으니 발바닥 운동과 종아리 운동으로 강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 운동은 발가락 가위바위보를 해주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가위바위보를 해주는 겁니다. 가위는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고 바위를 할 때는 발목을 펴주면서 발가락으로 주먹을 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할 때는 발가락을 쫙 펴면서 몸 안쪽으로 발목을 당겨주세요. 이 운동은 15에 3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책상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틈날 때마다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발에 있는 근육들인 내재근이 강화되어 무너져 있는 아치를 복구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아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 및 분산을 제대로 해주게 되어 족저근막염에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아리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대신 약간 변형해서 가운데 공을 끼고 해주시면 더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공을 끼워주신 후에 벽을 짚어주시고 3초 동안 올라갔다가 3초 동안 버티면서 내려와 주세요. 내려오실 때는 바닥에 발 뒤꿈치가 완전히 닿지 않고 그 상태에서 다시 3초 동안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을 끼고 해주는 이유가 후경골근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인데요. 후경골근 또한 발의 아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평발이신 분들은 더더욱 많이 해주셔야 하는 필수적인 강화 운동입니다. 이 운동도 15회 3세트를 해줍니다. 이제 마사지와 스트레칭 그리고 강화 운동까지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매일 운동과 마사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집안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꾸준히 관리하지 못해 통증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제가 정말 애용하고 있는 받침이 깔창입니다. 받침이 깔창에는 특허받은 아치탭이 들어있어 무너진 발의 아치를 받쳐주고 아치의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여기를 보시면 가운데 솟아있는 게 바로 아치탭인데요. 이 아치탭의 기능은 무너진 발의 아치를 지지해줘서 아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걸을 때마다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 및 분산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걸을 때마다 마사지를 해주는 기능을 통해서 뻣뻣하게 굳어있는 발바닥 근막을 풀어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힘껏 눌러야만 이 아치탭이 들어갈 정도로 탄성이 엄청난데요. 이 탄성을 통해서 땅에 발이 닿을 때마다 아치탭 부분이 발을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평소 걷는 것만으로도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발바닥 마사지는 따로 안 해줘도 될 만큼 정말로 시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추가 아치탭이 들어있는데요. 이 레벨을 올리면 마사지 강도를 올리거나 아치를 지지해주는 높이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특허도 보유하고 있고 품질도 보장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내구성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저는 평소에 발 관리하는 게 귀찮았었는데 받침이 깔창을 통해 이런 귀찮은 부분을 많이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고 이 제품을 확인해 보시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제가 족저근막염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받침이 깔창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발 건강은 하루라도 빨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알려드린 마사지, 스트레칭, 운동과 함께 받침이 깔창을 같이 활용해 보시고 통증 없는 편안한 발걸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 관련하여 좋은 정보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